그래도 뭐 이거 듣기 전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예습을 했겠지만은 그죠? 항상 이 그 actuarial mathematics 보험 수학 하면은 일단은 이게 이자론, 응? 이자론부터 시작을 해요. 나도 뭐 유학 가기 전에 좀 했지만 가니까는 한 2학년 정도에 이제 이자론 듣더라고. 근데 이자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보험 계리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경영이나 뭐 파이낸스 뭐 이런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 성경 뭐 막 이런 데 보고 우리나라 옛날 문헌에도 보면은 다 일반끼리 이렇게 뭐 하나 꿔주면은 뭘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자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고 뭐 고리대금업자 그러잖아. 고리대금업자는 천국에 못 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불로소득 얻는 뭐 이런 것처럼 돼 있지만 하여튼 그 이자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theory of interest인데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가면은 뭐 yield라는 표현도 해요. 내가 뭘 넣었는데 이게 얼마나 생산을 해내느냐 뭐 이런 의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학적으로 저것을 이제 어떻게 실제 적용하느냐인데 사실 보면은 여기다가 쓸 수 있는데 이게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쓰려고 내가 산 건데 자 봅시다. 이자를 그러면 경제학도 공부해야 되죠. 경제학어. 나는 이제 원래 전공이 경제학이었는데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거. 그죠? 기회비용. 기회비용 그죠? 다 쓰려면 힘드니까 opportunity cost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죠? 경제학으로 저게 어떤 의미냐면은 기회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 저거를 표현을 할 때 지금 내가 지금 재화와 용역을 소비함으로써 나의 만족을 참 개념이 나의 효용을 만족한다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거를 미래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재화나 용역의 소비를 미루는 거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죠? 그래서 경제학적인 어떤 개념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을 때는 뭐예요? 예?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거를 네가 잠시 빌려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컴펜세이션 뭐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걸 이론을 깊이 몰라도 막 여러분 개라는 거 들어봤어요? 개, 응? 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막 그거 하셨거든. 근데 막 계산하시더라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단니더라고. 단니야. 그래서 와 그걸 어떻게 저렇게 계산하시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경험 있는 사람한테 내려온 거래. 그 다 이자를 감안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이제 현가, 종가 개념으로 해서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 돈을 타고 나머지 쭉 돈 내는데 마지막 사람 뭐 한 10명, 20명이면 마지막 사람 타는데 돈 내는 게 다 달라.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어떻게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딴 사람들한테 다 배웠어. 그러더라고. 그게 사실 이자론이거든. 그죠? 이제 우리 특히나 이제 화폐 단위, 캐시플로우 이런 거를 다루는 액추얼 사이언스에 있어서도 이자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단위 종가 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일단 돈, 펀드, 그죠? 머니로 생각을 하면 그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거를 랜드 해준 거죠, 그죠? 저 사람은 나한테 빌리는 거고 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라고 이제 인트레스트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노테이션이 다 그죠? 이자 관련된 거는 이제 스몰 i로 표현하고 이제 금액인 거는 뭐 라지 i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룰이 있죠. 그리고 이제 원금 그럼 이자가 낳기 전에 있는 금액은 이제 프린서펄 그래서 이제 원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우리말로 이제 종가 뭐 원리합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accumulate이 이제 또 원금이 그죠? 프린서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이자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자가
부러지고 원금하고 같이 합쳐지는 거. 그래서 accumulated value. 그다음에 기간이 딱 지어져 가지고 그 기간까지 얼마나 갔느냐 그러면 또 terminal value 뭐 이런 식으로 종가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amount 펑션이니까 항상 펑션으로 표시할 때는 이제 대문자로 하죠. 그래서 large AT라고 하는 거는 내가 0 시점에서 원금을 투자했는데 T라는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과연 그때의 accumulated value가 얼마냐라는 거를 large AT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0 시점에서 투자했으니까 A 0이라고 하는 건 원금, principal이 되겠죠. 그죠? amount로.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금액이 되든지 간에 딱 이런 단위로 하고 싶잖아요. 그죠? 유닛. 그래서 그거를 단위 종가 함수. 근데 이제 그냥 뭐 여기에다가 unit accumulation function 그러지 않고 그냥 accumulation function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유닛 단위. 즉 최초의 원금이 1원인 경우 그렇게 하면은 저거를 어떤 금액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1원이니까 100원이면 100 곱하면 되고 10,000원이면 10,000 곱하면 되고 이제 그런 식의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단위, 유닛 단위니까 small a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by definition 이거 만약에 없다고 치면 그죠? 원금 얼마를 넣었는데 T 기간이 지나서 AT가 됐어. 그죠? 근데 최초에 투자했던 100원, 만원, 뭐 얼마 되는 걸로 나눠주면 1원이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래서 small at, 그러니까 unit accumulation function 이것은 이렇게 디파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좀 표현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자가 분리되는 형태들은 이제 나오는 건데 근데 단위 종가 함수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A0 요게 1원으로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식으로부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처음에 요거 있지 참. 이렇게 처음에 원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1원 기준으로 봤을 때 t 경과 시점에 accumulation 펑션이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은 t 시점 지난 후에 금액이 되겠죠. A0를 k라고 하면 이렇게 k 곱하기 at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 단위 종가 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형태가 여러분 이제 들어봤겠지만은 우리말로 이제 단리, 복리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simple interest. 뭐 이자가 이제 그 원금이 있고 이자가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증가를 해요. 그러면 단위 함수로 보면은 완전 직선이 되겠죠. 그죠? 스트레이트 라인이 돼요. 근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기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처음에 원금을 넣고 그다음 이자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자 발생은 원금 플러스 이자 한 거에 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 그거를 이제 주로 복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는 완전히 그 파워가 원인 직선인 거죠. 그죠? 근데 저렇게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파워가 세컨드, third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일반적인 식으로 그렇게 표시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force of interest 가지고 하니까 그치? 시험에 주로 그거 나온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념을 명확하게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스텝 와이즈로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왜 가우스 펑션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저런 딜이 있어요. 인터내셔널리 보면은 그런 식으로 딜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기간에 딱 되고 기간 안에서는 이자를 발생을 안 시키고 나중에 기간이 딱 돼야 돼. 중간에 빠지지 말란 얘기지. 끝까지 남아 계시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이거겠죠. 에? 그렇죠.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아주 일반적인 형태가 나온다. 그거 이제 뒤에 나올 거고. 근데 이제 단위 종가 함수의 이 특성을 보면은 일단은 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불연속이잖아요. 그죠? 이런 건 완전히 특별한 어떤 스페셜 케이스고 우리가 보통 보는 거는 컨티뉴어스다, 연속 함수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인트레스트를 i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large i라고 하면 어마운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그죠? 서브스크립트로 n 들어간 거는 투자일로부터 n번째 해에 분리된 이자 금액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그때 이자 금액은 n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이걸로 한번 그려보. 아니 기간이 없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n, 미안해요. 내가 n을 이렇게 써버릇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m가 찍고 m은 난 이렇게 써.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n번 m 여기를 이렇게 하자. 여기가 이제 n 플러스예요. 그죠? 여기가 이제 n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면은 이제 요 n 번째가 요때라고 치면은 처음이고 여기가 이제 그 n년도의 말이라고 치면 그 n 번째 여기에서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이거지. 어떤 식의 어떤 그 어큐뮬레이션 펑션이 됐든지 간에 그냥 금액을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 기간에 이자가 발생했잖아. 일단 플러스고 컨티뉴어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어마운트로 생각을 하면은 n번째 말의 종가에서 n번째 초의 종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이율, 연간이율. 저건 이제 영어로는 effective interest rate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effective annual rate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말로 이제 저렇게 표현이 되는데 원금일이 1년 동안 투자됐을 때 불이된 이자 이제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앞으로 쓰게 될 i라고 하는 스몰 i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A1에서 이거 뭐야 1? 이거 좀 잘못됐네. 쉽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 기간을 생각을 하면 그죠? A1에서 1이니까 일단 내가 평가를 원금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0시점에서 그죠? 그다음에 1기간의 종가 단위니까 종가에서 요걸 빼주면은 요게 바로 이자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유닛 단위로 표시를 한 거고 얘는 어마운트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맞다. 왜냐면 얘를 이걸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브트랙트 하면 거꾸로 얘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저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서 항상 기억을 하면 돼요. 뭐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지 나중에는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딱딱 떠오를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표시를 해보자고. 나중에는 이제 뭐 IN 이렇게 이제 나중에 없어지지만 n번째 해의 연간 실이율은 뭐냐, effective rate는 뭐냐, 그죠? 그러면은 뭐 저기 말한 것처럼 요거는 지금 n-1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n-1년째 말의 금액에서 그죠? 초의 금액을 뺀 다음에 처음 출발했을 때 얼마를 내가 저 기간에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를 하면 그 기간에 해당되는 실이율이 되겠죠, 그죠? 그 금액은 IN을 밑으로 내려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그 A0 principal amount를 해서 하면 단위 종가 함수로도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일 거예요. 일반적인 형태.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하나 간단히 보면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단위 종가 함수 형태가 나왔지. 1 플러스 t 제곱이야.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럼 저거는 이제 2차 곡선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t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몇 번째 해에 실이율이 30%가 되는지, 0.3이 되는지, 뿌리를 보면은 일단 여기에 있는 요 단위 종가 함수 요것이 요런 형태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t년의 1 플러스 t제곱이니까 1 플러스 n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n-1은 당연히 1 플러스 n-1제곱.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요런 형태가 되는데, 그죠? 기간에 따라서 우리 이제 구하고자 하는 n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0.3이 됐을 때, 10분의 3이 됐을 때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면은 정수, 그죠? 정수니까는 8번째 해에 그 해의 실이자율이 30%가 된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앞에 있는 그 기본적인 정의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더 복잡해. 아까는 단위 종가 함수로 해가지고 줬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어마운트 펑션으로 주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 프린시플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t가 0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 00 하니까 100원이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는 이제 단위니까 1로 시작했지만. 그랬을 때 원금은 100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단위 종가 함수를 한다 그러면 여 원금 100이라는 걸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걸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것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단위 종가 함수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이자 양, 그죠? 이자 금액을 구하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표로 여러분들 엑셀 쓸 줄 알아요? 엑셀? 엑셀? 아 몰라? 요거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좋은데, 어? 여기 노트북 아까 있던데 한번 연습을 해보고 금방 만들어 이런 거는. 엑셀을 실무에서는 정말 많이 써.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공부하면서 엑셀을 요즘은 유튜브 잘 돼 있잖아. 유튜브로 해서 반드시 익혀놔야 돼 미리. 그래서 회사 들어왔을 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그런 뭐 이렇게 그 보험금 관련된 거, 적립금 관련된 거를 엑셀로 자기가 한번 해봤다 그러면 좋다고. 그래서 내가 안 했는데 한번 요번에는 이제 뭐 지금 일 말고 이제 2차 아니야 1차에도 있구나. 순보험료까지는 나오니까 순보험료, 영업보험료 하는 거를 간단한 예제를 엑셀로 연습하고 그러면 좋지. 그죠? 그게 머스트야. 그냥 커먼 랭귀지가 돼버렸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엄청 벌어. 그래서 한 달에 뭐 얼마씩 이렇게 되더라고. 엑셀은 거의 커먼 랭귀지처럼 됐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뭐 동아리를 만들건 유튜브로 하건 내가 강의할 때도 이제 앞으로는 엑셀로 해서 이런 것도 좀 하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다음번에 뭐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노트북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엑셀 만들어 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 이게 정말 필수적인 거야. 뭐 인터뷰할 때 나는 뭐 특히 뭐 그거 가지고 엑셀을 잘 쓰느냐 안 쓰느냐가 나한테 크진 않은데 일단 돼가지고 일이 시작하면 엑셀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죠? 빨리 익혀놓는 게 좋아요.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하나하나 지금 그 먼저 원금을 구했고 그죠? N년도의 건 항상 종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긴말 기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시 시점에서 평가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얼마 벌었냐 그러면 기말에서 기시 빼가지고 내 스타팅 때 기시로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서는 항상 원금이 얼마인가라는 걸 생각을 하고 단위, 그죠? 일로 한다 그러면 항상 그걸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각 연도의 이자 어마운트하고, 그죠? 그거를 율로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는 일반적인 어떤 그 이자하고 종가 함수를 다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단리, 복리, simple interest. 처음에 봤을 때 우리가 왜 그 직선으로 돼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말로 풀면은 원금이 이제 계속 기간이 지나면서 이자를 발생시키는데 이자는 다시 이자를 낳는 원금에 더해지지 않아.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원금은 쭉 가고 그냥 그 동일한 원금에 이자만 생기는 거야. 그죠? 그 어떻게 돼요? 이자 금액이 일정하겠지. 원금은 그냥 놔두니까. 그죠? 이자가 다시 원금에 합쳐져 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쭉 가는 거죠. 재투자되지 않는 거죠. 이자는 따로따로.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i가 곱하기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뭐 내 돈 넣었을 때 이자는 옆으로 빼줘. 원금은 그냥 가요. 그죠? 그 다른 계정에 이자만 탁탁 쌓이는 거지. 아니면 이자를 내 생활비로 뺏는 거지. 응? 한 10억이나 뭐 몇십억 넣어놓고, 그죠? 그러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되는 거지. 요즘처럼 이자가 낮으면 절대는 안 하겠죠? 투자하겠지.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자율 예전에 막 10몇 프로 이럴 때는 그냥 넣어놓고 그냥 받아서 살면 되잖아. 근데 지금 뭐 거의 제로 금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나 마이너스 금리 봤다. TV에서 다큐멘터리 하는데 그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인가 어디에서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리잖아. 그 돈 빌려서 감사하다고 돈을 줘. 그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잖아. 당신 돈 우리가 관리하니까 관리비 떼겠어.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진짜 존재하는구나. 그때 다큐멘터리 보고 그냥 말로만 마이너스 금리인지 알았어요. 야, 그러니까 뭐 거기는 근데 1인당 GDP가 막 10만 불 되고 이러는 데야. 인구는 작고, 그죠? 왜 북유럽으로 가면 왜 그렇잖아, 그죠? 근데 하여간에 마이너스 금리도 있더라고.
근데 우리 배우는 거나 시험 문제는 마이너스근이 없어요. 거꾸로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하여튼 단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곱셈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식으로 봤을 때 1 플러스 IT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K를 내가 원금이라고 치면은 단위에 대한 그 어큐뮬레이션 펑션은 이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실 이유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바이 데피니션 그래서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처음에 나중에는 이제 거의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지만 처음엔 항상 개념적으로 설명을 머릿속에서 자기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n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 IN이라고 하는 게 그죠? 요 n이 증가하면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죠? 그게 얘는 떨어지는 거지. 단위는. 그죠?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이야. 니지아는 동일한데 자, 그러면 그거는 뭐 이제 아까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 금액이 땅땅땅 일정하다 이거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갈수록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실이율 차원에서는 그게 이제 단위의 특징이야. 근데 단위를 무시하지 말아요. 가끔 확 폐부를 찌른다고 단위 문제가 나와. 응? 몇 번 나오더라고 1차 시험에서. 기출 문제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봉인데 영어로는 이제 컴파운드라고 이야기해요. 컴파운드. 이거는 그냥 말로 설명을 하면 이자 발생된 거를 다시 원금에다가 애드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제 점점 불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복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까하고 달리 어떻게 돼요? 파워로 올라가 t가. 아까는 그냥 곱했잖아요, 그죠? 이제 파워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식하에서 마찬가지로 원금을 k라고 하면 k의 1 플러스 i 파워 t가 돼요. 그래서 실이율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 있는 식대로 요 앞에서는 한 거고 요거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보면 딱 i가 떨어져요. 그죠? 예? 1 플러스 i의 n-1로 위아래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i 마이너스 요요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만 딱 남아. 무슨 말이죠? i n인데 i야. 그럼 뭐해? n하고 상관없이 일정한 거지. 여기다가 파워를 줬는데 그죠? 실이율로 보니까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이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이거 복리를 많이 쓰고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에요. 예? 단위의 실이율은 기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데 그죠? 복리는 stay n이 없어지니까 그냥 i로 일정하다. 실제로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제 편하죠. 그래서 거의 뭐 99%는 다 복리로 계산한다. 그럼 아까 단위한 것처럼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뭐요? 이자가 기간이 지나면서 이자 금액이 증가하죠. 그죠? 대신 실이율은 stay, constant. 그죠?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사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단위 이율, 단위로 했을 때, 그죠? 단위 이율 5%로 했을 때 원금이 N년 후에 2배가 된대, 원금에. 그 다음에 복리 이율 I, 몰라요. 복리 이율 I 하에서 원금은 N년 후에 3배가 된대. 그랬을 때 복리 이율을 구하시오. 그럼 먼저 요걸 가지고 N을 구하고 N이 여기 오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단위 복리에 대한 거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5%라 했잖아요. 그죠? N년 경과 N 곱하면 되잖아. 근데 원금 여기서 1원으로 보고 2배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i가 정해져 있는데 n년 후에 3배래. 딱 하면은 여기 같이 있잖아요. 그죠? 뭐 풀 수 있지. i를 풀 수 있죠. 위에서 n을 구해가지고 아래에다 넣어주면 복리 이율인 i를 구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그래서 n은 20이 되고 그거를 집어넣어서 풀면은 i는 5.647%죠.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20분의 1 하는 거는 아마 쌀집 계산기로 안 될걸?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3의 20분의 1을 줘야 되나? 응? 그 답을 주는 건가? 그 쌀집 계산기로 하는 문제를 낼 거니까, 그죠? 저렇게 파워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예제를 어떻게든 하여튼 준다고 그런 문제를 내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겹쳐가지고 잘 이해하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과연 단위 종가 함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거의 뭐 중학교 때 배운 그런 수준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처음 시점에서 이제 1로 시작을 해서 그죠? 단위는 그냥 쫙 이게 뭐예요? 기간이라는 x에 대해서 그죠?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복리는 파워야. 어디서 만나느냐? 1일 때 만난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 1년 기간 내에는 단위가 더 많네. 그죠?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가면서는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 XY 플레인에서 그래프 형태로 단위하고 복리 가장 많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그거를 다 기억하시면 돼. 요때는 오히려 단위가 커요. 근데 1년 기간이 지나면서 쭉 연수가 커질수록 복리가 훨씬 크다. 여기까지는 쉽죠? 그죠? 거의 뭐 중학교 수준? 요즘 또 선행학습 뭐 조카는 뭐 초등학교 때 막 선행학습 하더라고. 무서운 세상이야 이러면서 요번에는 시점을 바꿔서 합시다. 바꿔서. 내가 여기서 1원을 투자했어. 그지? 근데 기간이 T년 지나가지고 얼마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지? T년의 1원은 얼마지?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현재 가치, 현가 할게요. 영어로 present value야.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에 금액이 1원이 있든지 아니면 얼마가 있어. 예? 근데 그거를 principal이 이렇게 그 이자가 불이되는 걸로 표현하는데 여기 있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원금이라고는 안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N년 후에 얼마 금액이 있어. 근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돼? 근데 똑같이 아까처럼 단위 복리 관점 하에서 그죠? 시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제 좀 커. 그래서 많이들 헷갈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계식 이런 거 도출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기를 일로 보느냐 저기를 일로 보느냐 그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얘는 이제 저기를 일로 보는 거지. 기간 그거를.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위 현가 함수 그렇게 해요. 근데 따로 디파인하지 말고 종가 함수를 쓰자 그 얘기지.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거를. 그래서 단위 할인 함수 그러니까 이제 할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이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 따지는 거는 현가라고 하자. 그죠? 프레젠트 밸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같이 해 보자고. 그래서 아까 이제 봤듯이 원금 P가 투자돼서 1년 후에 아니 T년 후에 1원이 됐다라고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P가 이제 프린서펄로 P로 보지만 또 1원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이때 프레젠트 밸류가 되겠지. 그죠? 그런 의미로 보자고. 그러면은 원금이 투자돼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위 종가 함수 AT를 곱했더니 1이 됐어.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럼 뭐야? P 그죠? 원금인 지금의 금액, 그죠? 그 금액은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단위 종가 함수를 뭐요? 역수를 취한 게 단위 현가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복리를 갖다가 적용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역수니까, 그죠? 1 플러스 i의 t승이니까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지, 그죠? 많이 주구장창 나올 거야,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약속을 해요. 약속을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너무 쓰기가 힘들잖아. 연필 많이 닳잖아.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V, 스몰 캐릭터 V로 약속을 하자고.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단위 할인 함수, 단위 현가 함수 이렇게 디스카운트 팩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요소, 디스카운트 팩터 내지는 디스카운트 레이트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역수인데 이렇게 딱 줄여서 V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 T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냥 V to the power T라고 생각하면 되지. V의 T승.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여기 복리 5% 가정하고 3년 후에 뭐야? 1,000원을 적립하기 위해서 현재 얼마를 투자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 PV 나왔죠? 이제 present value 이렇게 해서 PV 많이 써요. 그래서 1,000원을 했는데 3년 후니까 그죠? 종가 함수를 역수를 취하면은 그게 바로
평가 함수가 된다 이거지. 복리의 경우에는 파워잖아요. 그죠? 3년. 그리고 이제 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우리 약속했듯이 V 3승을 곱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이거라는 거를 이제 우리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돈을 넣으면 복리하에서 3년 후에 1,000원이 된다. 단위는 마찬가지로 요 식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869.57이 된다. 예? 현재 저 돈을 가지고 있어야 3년 후에 1,000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자, 이제 아까 실 이자율 그랬죠. 그죠? effective interest rate인데 이건 또 이제 effective discount rate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effective가 그죠? 뭐 효과적인 게 아니라 실질 이자율로 우리는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하고 거꾸로죠. 예? 생각을 해봐요. 기간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 시작해서 종가가 저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0에서 A1이야. 그죠? 그러면 A1에서 A0을 빼면 얼마가 이자가 불이됐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기서 평가하는 거야. A0으로. 이자는 할인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평가하는 거지. 그거만 바뀌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바뀌어서 이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N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하고 달라져요. 그래서 할인율을 또 아까 I 서브스크립트 N으로 했지만 지금은 D의 서브스크립트 N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니까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A N-1이 아니고 A N으로 평가하는 거지. 그죠? 시점만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요거 가지고 또 그 뒤에 보면은 그 관계를 따져. 지금 바로 나와요. 요 관계.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거를 지금 디스카운트인데 이렇게 I가 effective interest rate였죠. 그죠? D가 small d가 effective discount rate. 그죠? rate of discount라고 표현하자 이거지. 그러면은 지금 V도 나왔죠. 그죠? V. 그죠? 그다음에 I 나왔고 D 나왔잖아. 그 관계를 따져 보자 이거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공식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지금 확실하게 개념상으로 머리에 박아 넣어. 자꾸 헷갈린다고 막. 에? 자, 이거 봅시다. 지금 이거 먼저 보자. 앞에 먼저 했으니까 그죠? 아까 어땠어요? 1원을 투자해서 그죠? 1년이 경과했어. 1 플러스 I잖아. 그죠? 여기서 발생한 이자 금액은 I야. 그죠? 여기서 평가한 거야. 요거는 여기에 있는 1원을 여기서 얼마 봐야 되느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약속을 했지. 뭐를요? I라고 친다 그러면 1 플러스 I분의 1일 거 아니에요. 1년이니까. 그걸 V로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D라는 거를 우리가 디파인을 했지. D가 뭐예요? 디스카운트, effective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여기서 1원이니까 금액으로 보면 되겠죠. 디스카운트 금액. D가 금액이 할인이 됐어. 그죠? 그 여기 있는 금액이 뭐겠어? 1에서 할인이 D니까 1-D야. 그게 V하고 같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가 1원이냐, 여기가 1원이냐. 왜? 여기가 1원이냐, 여기가 1원이냐. 그래서 그 시점만 다르고 우리가 약속한 V하고 D, 그죠? I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은 저 관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내야 되는 게 많거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확실히. 중요한 건 뭐냐? 여기가 1, 여기가 1, 그죠? 이자 불이되는 거 I, 할인되는 금액 D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딱 기억을 해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험료 계산하고 막 이럴 때도 이 관계를 이용해야 되거든. 그 관계를. 왜냐면 이때 막 해가지고 얘랑 관계들이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개념을 확실히 해야 돼. 그럼 그걸 설명을 할게요. 이제 먼저 이제 이거부터 하는데 이렇게 보자 이거지.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0 시점에 내가 V를 투자했어. 1-D를 투자했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할인임에도 불구하고 종가처럼 해석을 해보자 이거지. 이 표에서. 그러면은 1-D1이 투자되고, 그죠? D라고 하는 게 뭐로 불이돼? 이자가 D가 발생했으니까 1기간 시점에는 1원이 된다. 그런 얘기지. 그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얘를 가지고 effective interest rate를 계산해 보자 이거지. 뭐였어요? 이 시점에서 내가 1-D를 투자했는데, 그죠? 이래서 이거를 빼야 되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굉장히 중요한 관계 이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가 이론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마치 단위 종가 함수처럼 표현을 해서 일반적인 뭐예요? 이자율, effective rate을 interest rate을 구하는 식에 넣어놓으면 i가 d over 1-d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요 관계에서 얘 여기 곱하면 어떻게 돼요? 요 i 곱하기 id는 d가 되고, 그죠? 또 여기서 d를 넘기면 id는 id야. 그죠? 요거 뭐죠? 요게 의미하는 게 실이자율하고 실할인율의 차이지. 왜 차이가 나지? 왜 차이가 날까요, 이거? 예? 아까 말했잖아. 어디를 기준으로 보느냐 다른 거지. 지금 이론으로 보느냐, 1년 후에를 이론으로 보느냐, 그 차이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실이자율과 실할인율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D라는 금액이 예? I만큼의 이자를 낳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또 I라는 금액이 D라는 걸로 할인됐다라고 해요. 그 차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식으로는 금방 도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의미를. 자, 해석을 해봅시다. 자, 내가 했지만은 0 시점에서 투자 원금이 지금 D 1과 1-D로 저 금액만큼이 차이가 나죠. 여기는 1원이잖아. 근데 여기는 1-D잖아. 그죠? 그러니까 D만큼 차이가 나잖아. 두 개를 보면은. 근데 그 차이가 절로 같다라고 했을 때 일시점의 종가에서는 그 D 금액 차이 나는 것만큼 지나가고 나면은 실이자율 I가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차이라 이거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식을.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내가 슉 도입할 디라이브 할 수 있지만 그거 이제 의미를 따져야 되는 거죠. 뭐예요? 0 시점에서의 투자되는 원금의 차이 금액이 1년 후에 이자를 얼마만큼 낳았냐 그거만큼 차이가 난다 이거지. 두 개 차이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리적으로 해놓으면 막 잊어버리라고 머리를 때려도 안 잊어버려. 그냥 외우면 어떻게 돼요? 하루 지나면 까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스탠스에서 얘랑 차이가 나는 게 D1이 차이가 나. 근데 실이자율을 I로 보면 D 곱하기 I만큼이 차이가 나겠구나, 그죠? 원금이 D가 차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이해되는 식이라 그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여튼 나중에는 다 이거를 뭐 거의 그냥 팍팍팍팍 나와야 돼. 그래서 원리적으로 처음에는 머릿속에서 이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이 머리에서 비주얼라이즈 돼야 돼. 그죠? 잘 정리 안 되면 나중에는 그림 비주얼라이즈 안 해도 그냥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 딱딱 나오는 거지, 그거가. 그래서 굉장히 뒤에 가서 많이 쓰인다. 자, 그리고 아까는 여기서 따졌죠. 여기서 따졌잖아. 그냥 반대로 따져보는 거지. 그래서 1 시점에서의 종가가 I야. 여기는 그러니까 종가로 봤을 때 얘는 1원이야. 그죠? 얘는 1 플러스 I야. 그죠? 종가가. 그럼 뭐 얼마큼 차이예요? I만큼 차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I만큼 차이인데 걔를 여기에서 평가하면 어떻게 돼요? 디스카운트 레이트, 실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D잖아. 그 I 금액에 대해서 D를 곱하면 그죠? 그게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설명, 요 시점에서 설명인 거지. 중요한 건 차액이 얼마냐. 여기서는 D인 거고 여기서는 I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D 차이를 이자율로 곱하느냐, 그죠? 아니면은 I 차이를 할인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식으로 양쪽으로 다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 이자율과 실 할인율의 차이는 ID야. 그러면 머릿속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로 설명을 해야지. 자기 전에 그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죠? 이거를 절대로 까먹을 수가 없어. 나중에 정말 많이 쓰이거든.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의미를 이해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비주얼라이즈하고 시점을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예? 여기 이거 그래서 약속한 V와 D와 I 관계를 완벽하게 하여튼 그냥 얼마 만에 0.1초 만에 딱 나와야 돼. 나중에는
그죠? 그래서 개념으로 처음에 이해를 하라 그런 게 절대로 외우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가 이거 뭐야 이거 또 나오네. 예. 하여튼 여기는 그래서 약간 다르게 1 시점에서 1 플러스 i가 0 시점에서 형가는 1원이라고 해석하는 거 디스카운트 땅땅땅 vi 이런 관계가 또 나오는 거야. 오케이? d가 vi로 그러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지. 응?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하면 i는 d over v가 되죠. 아까 또 앞에서 우리가 v는 1-d였죠. 이런 관계들이 나온다고. 네? 처음에 막 외우면은 다 까먹는다 그랬어요. 이 그림을 가지고 아까 해석한 거하고 이거하고 할인이 뭐냐 이거지. 바이 데피니션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0에서 시점하는 거는 0에서 평가하는 거는 i고 그죠? 할인은 A1에서 평가한다 그랬죠? 거기에 맞게 들어가 주는 거지. 그러면 요거 우리 V 약속한 거 알잖아. 그죠? 1 over 1 플러스 i니까 1 마이너스 v잖아. 얘를 합쳐주면은 1 플러스 i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i분의 i고 얘가 v니까 vi 이런 식으로. 에? 그래서 나중에 저런 것들이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저거는 그냥 즉각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보다 어떻게 빨리 푸는 거지. 예. 개념을.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또 요 관계가 되고. 그래서 뭐는 알았으니까 넘어가지 말고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을 시켜놔요. 이게 계속 앞으로 쓰이니까 계속 앞으로 쓰여. 그때 가서 다시 와서 이게 뭐였더라 이러면 안 돼요. 개념상으로 머릿속에서 그냥 잘근잘근 소화를 시켜야 돼. 뭐로? 개념으로. 항상 0, 1 그죠? 이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관계들이 다 내가 나와야 돼. 즉각적으로. 알았죠? 이거 뭐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까 봤지만 여기에서는 또 v 하면은 1-d가 돼요. 그죠? 근데 1-d라는 거는 여기 봤지만 여기 원금이잖아요. 여기 1원일 때. 그죠? 그랬을 때 1년 지나면은 1원의 형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 단위 형가 함수나 같다 그런 얘기예요. 1-d.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기간이 1년 안에 뭐 또 더 막 짜게지는 거 할 때 얘가 뭐요? 단위 형가함수 1-d가 되는데 얘가 바로 단위 종가함수처럼 쓰인다고. 왜?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인터체인저블리 막 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뒤에도 이제 나오긴 하지만 여러 가지 관계. 얘는 또 0 시점에서 V를 투자했어. 그죠? V를 투자했어. 근데 중간에 뭐가 해? D가 이자로 발생했어. 그러고 나서 1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식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잊어버린다고. 그죠? 이제 비주얼라이즈 시켜라. 그런 말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D1-V는 할인액이라고 하는 거는 종가 1원하고 투자액인 1-D의 차이가 아니겠냐. 이게 이거 1-D V의 차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식을 의미를 이해하면 오랜 기간이 지나도 안 까먹는다.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이 그림만 가지고 모든 식을 어떻게 다 디라이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형가와 할인 보자고. 우리 앞에서 했지만은 봐요. 지금 이제 우리 관계를 이용했잖아. 근데 아까 이제 단위 형가 함수, 종가 함수의 역수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복리하여서요. 1+i의 파워 t야. 요거는 마이너스 t야. 근데 1+i의 마이너스 1이 뭐였죠? v라고 약속했잖아. vt야. v가 뭐지? 1-d야. 1-d. 그렇죠? 그죠? 앞에 거를 연습을 하면은 쭉 나와서 단위 형가 함수는 1-d의 t가 되네. 그러면 단위 종가 함수는 뭐였죠? a의 t는 1+i의 t승이잖아. 그죠? 단위 형가 함수는 1-d의 t승이 된다. 그죠? 응? 그래서 단위 형가 함수 얘 마이너스 없애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어떻게 단위 종가 함수가 1-d의 마이너스 t로 표현되네. 그렇게 된 거지. 무슨 지 알겠죠?
1 플러스 i의 t승인데 1 플러스 1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t승이 같아진다 이거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처음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복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실이자율이 n년이 경과한 다음에 해보니까 기간하고 상관없이 뭐가 나왔어요? i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간하고 상관없이 복리는 실이자율이 i다 됐잖아요. 근데 복리에서의 실할인율도 똑같이 n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복리가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복리여서 식은 복잡한 것 같지만 매년 기간마다의 이자율이나 할인율을 따질 때는 컨스턴트니까 더 간단한 거지 뭐.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i에 t승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1 마이너스 d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쭉. 저게 1원이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계속 오는 거죠. 이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죠. 여기가 1원이면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단위종가 함수가 그걸로 되니까 그죠?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단위 할인 함수 단위예요. 단위는 1 마이너스 dt가 된다고. 복립의 1 플러스 it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가끔 문제가 나와. 단위로 해가지고 뭐 따지는 게 나와. 그죠? 그러면은 그 단위로 했을 때 단위 종가 함수, 단위로 했을 때 단위 평가 함수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d로 일정하다. 단위는 뭐 요게 이제 n이 곱해지는 거니까 아까 그림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를 해보면은 단위는 그죠? 단위는 왜 그 단위 종가 그러니까 실이자율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n이 기간이 길어지면 실이자율이 떨어지잖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n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한다 그런 얘기야. 복리는 컨스턴트하고 그래서 1-dt에 마이너스 1 붙이면 단위 종가 함수다, 그죠? 복리 그러니까 단위일 때는 이렇게 되고 복리일 때는 여기 이제 파워로 들어가고 얘는 이제 dt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단위 복리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나온다고 기출 문제 보니까 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3년 후에 1,000원 해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지. 이제 단위 할인율, 복리 복합 이율 이렇게 썼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뭐야? 단위 하에서 평가 함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종가 함수로 봤을 때 분의 1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가 되겠느냐 계산하면은 850이 된다. 3년이니까 그죠? 5%의 단위. 그리고 이제 복합 이율을 사용했을 때 B번은 그렇게 했을 때는 금액이 조금 커지는 거죠. 요거 3승으로 올려야 되겠죠? 3승으로 돼가지고 복리. 예제가 됐어요. 또 하나는 이제 0시점에서 100원을 투자했을 때 이건 뭐예요? 이건 기간마다 달러 할인율이. 그래서 1기간에는 할인율이 5%야. 근데 요 기간에는 할인율이 10%야. 그랬을 때 2년 후에 종가를 구하시오.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요거 지금 복리지. 그죠? 그럼 어떻게 돼? 항상 1-d에서 역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간마다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1-0.5. 그죠? 이렇게 돼야 되고 저기는 1-0.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100원이지만 여기에서 100원이니까 예할 때는 요게 원금이 되는 거죠. 그죠?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A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풀면 2년 후에는 요 금액이 된다. 100원을 투자했을 때. 자유자재로 그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저식을 자유자재로 이해할 수 있대요. 키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가 1이냐? 1년 후가 1이냐? 이걸 가지고 딱 해야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네.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할게요.